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억 마리의 꿀벌이 폐사하고 주요 밀원식물인 아카시나무까지 불에 타면서 국내 양봉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꿀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아카시 꿀의 주산지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꿀 생산량 급감과 가격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4월 15일 한국양봉농협에 따르면 경북 지역 37개소의 양봉조합원이 보유한 꿀벌 6,574군이 산불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체 피해 농가는 약 150곳, 피해 군수는 1만 5천 군에 달하며 꿀벌 마리수로는 약 4억 마리가 사라진 셈입니다. 조합원 피해액만 66억 4천만 원에 이르고 전체 피해를 따지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에 의하면 12억 마리가 폐사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구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 농가 대부분이 고령이며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된 농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복구 비용 지원은 가능하지만 꿀벌 1군당 16만 원 수준의 보상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산불의 가장 큰 타격은 밀원 식물의 손실입니다. 꿀벌이 꿀을 채취하는 주요 식물인 아카시나무의 40%가 경북에 집중돼 있는데 이 지역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아카시 꿀 수확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국내 전체 양봉 농가의 약 20%도 경북에 몰려 있어 파장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양봉협회 경북도주의 박승표 사무국장은 꿀 한 해 농사는 5월에 결정되는데 아카시나무가 불타 꿀 수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벌통당 꿀 생산량은 2022년 32.8kg에서 올해는 22.7kg까지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는 역대 최저 생산량이 예상됩니다. 양봉 농가의 이동 채밀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은 경북은 전국을 누비는 이동양봉의 핵심 거점인데 산불로 인해 채밀 계획이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래 양봉농협조합장은 아카시나무는 가지치기를 하면 새순이 자라지만 꿀을 채취할 수 있으려면 최소 5년이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 반면 공급이 급감하면서 꿀값 상승은 물론 꿀을 원료로 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전반의 가격 인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산 김이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쌍끌이 수요를 기록하며 올해 1분기 김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김 수출 10억 달러 목표가 올해 조기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김 수출액은 2억 8,100만 달러, 한화로 약 4,0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억 3,200만 달러보다 2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출 물량 또한 9,456톤에서 1만 161톤으로 7.5% 증가했습니다. 월별로도 수출 호조세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산업관측센터 자료에 따르면 1월 7.4%, 2월 52.7%, 3월 10.9%의 증가율을 보이며 매달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센터는 4월에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5월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가별 수출액에서는 미국이 5,79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중국이 5,110만 달러, 일본 3,440만 달러, 태국 3,42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86.5%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21.6%, 태국은 15.9%, 일본은 7.2% 각각 증가했습니다. 수출 품목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출된 마른 김은 2,258톤으로 전년보다 무려 97.2%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마른 김 수출량의 40.3%에 해당합니다. 수출액은 4,629만 달러로 139.7%나 늘었습니다. 반면 조미김 수출량은 209톤으로 마른 김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편 미국 시장에서는 김을 스낵 형태로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되며 조미김 수출이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에선 한류 콘텐츠의 영향으로 김밥 열풍이 일며 마른 김 수요가 급증했고 미국에선 간식용 김 제품이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수출 산업은 한류와 글로벌 건강식 트렌드에 힘입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수출 10억 달러 시대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프랑스 국민 절반이 생활비 부족을 우려해 기본적인 위생용품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샴푸와 치약은 물론 화장실 휴지를 아껴 쓰거나 빨래 횟수를 줄이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국제 여론조사기관 IFOP가 4월 14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 성인 4,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가 매달 생활비가 바닥날까 봐 걱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1%는 빈곤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드러냈고 21%는 식량 구입을 위해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적 불안은 실질적인 소비 습관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응답자의 47%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위생용품 구매를 제한하거나 줄이게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17%는 식료품과 위생용품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포기된 품목은 화장품이었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33%는 메이크업 제품을, 27%는 염색약을, 24%는 보습 제품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여성 응답자 중 37%는 평소 화장을 하지 않고 36%는 염색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포기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10명 중 1명은 샴푸나 샤워젤, 치약 구매를 아예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칫솔 교체 주기를 줄이겠다는 응답자가 24%, 화장실 휴지를 아껴 쓴다는 사람이 22%에 달했습니다. 머리 감는 횟수를 줄였다는 응답자도 15%였습니다. 생활비 절감을 위해 세탁 횟수를 줄이는 경우도 눈에 띄었습니다. 32%는 옷을 더 오래 입는다고 했고 21%는 세제를 줄이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IFOP는 이번 결과에 대해 경제적 취약성과 위생 빈곤 지표는 코로나19 직후보다는 나아졌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특히 위생 빈곤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청년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초 위생용품 접근을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 수학자 윌리엄 쿡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교수는 한국에 있는 술집 8만 1,998곳을 걸어서 방문하는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경로를 쉬지 않고 걸으면 총 178일, 1시간 56분 17초가 소요됩니다. 쿡 교수는 조합론과 최적화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이번 연구에서 웹판원 문제를 응용했습니다. 이는 여러 도시를 한 번씩만 방문하면서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로 이번에는 이를 한국 전역의 술집에 적용했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기초과학연구원 엄상일 CI가 한국경찰청으로부터 구매한 전국 술집 위치 정보였습니다. 원데이터에는 총 9만 680개의 술집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쿡 교수는 같은 건물 내에 중복 술집을 제외하고 8만 1,998곳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술집 간 모든 가능한 조합상 33억 6,179만 5,003개에 대해 걸어서 이동하는 최단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오픈소스 라우팅 머신이 활용됐고 이를 기반으로 분기 한정법 알고리즘을 사용해 최적의 경로를 도출했습니다. 이 작업은 병렬로 연결된 여러 대의 컴퓨터를 동원해 3개월간 진행됐으며 모든 컴퓨터가 소비한 총 계산 시간은 무려 44년에 해당합니다. 쿡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 거리 데이터로 계산된 TSP 사례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다룬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네덜란드의 기념물 5만 7,912개였습니다. 이 연구는 웹하는 문제가 단순한 수학 퍼즐을 넘어 택배 경로 최적화,
반도체 설계, 심지어 우주 항법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 도구임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연구 논문은 올해 말 정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쿡 교수는 이번 문제 해결에는 한국경찰청의 정밀한 데이터와 천원의 데이터 구매 비용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